쿠웨이트가 한국 때문에 축구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진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최종전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아시아 축구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재편되는 역사적 순간이었죠. 한국 대표팀이 쿠웨이트를 상대로 거둔 40안승은 그야말로 축구사에 길이 남을 마스터피스였습니다. 이번 경기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쿠웨이트 축구의 위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쿠웨이트는 아라비안 걸프컵 최다 우승팀으로 중동 지역에서 절대적인 축구 강국으로 군림해왔던 나라입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한국과 일본을 압도하며 아시아 축구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죠. 특히 1982년 스페인 월드컵에서 보여준 황금세대의 활약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런 쿠웨이트가 한국을 상대로 무려 4골이나 내주며 완패를 당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축구가 지난 30년간 이룩한 혁명적 발전의 결과물이며 동시에 쿠웨이트 축구의 몰락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경기 후 쿠웨이트 현지 매체들과 축구 팬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그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쿠웨이트의 대표적인 스포츠 포털 사이트에는 서울에서 벌어진 거인과 난쟁이의 싸움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기 결과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 한국 축구의 압도적인 실력을 인정하는 항복선언에 다름없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쿠웨이트 팬들이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약한 상대였다며 과거를 회상하는 댓글들입니다. 이는 한국 축구가 얼마나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는지를 방증하는 증거입니다. 1980년대 한국은 차범근이라는 원톱 스트라이커 외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선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한국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축구 강국으로 도약한 것은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월드컵 개최를 통해 한국은 축구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개선했고 전 국민적인 축구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더불어 해외 진출 선수들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전술적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죠. 반면 쿠웨이트는 2000년대 정부의 축구협회 개입 사건으로 인해 국제대회 참가 자격이 박탈되면서 장기간의 암흑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드러난 양 팀의 격차는 단순히 개별 선수들의 기량 차이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쿠웨이트 팬들이 한국 팀은 코어 근육에서 비롯되는 신체 밸런스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평가한 것은 한국 축구의 과학적 트레이닝 시스템과 체계적인 선수 관리 시스템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유지했고 기술적 능력과 다양한 전술 옵션을 과시했다는 평가는 한국 축구의 전술적 진화를 보여주는 증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쿠웨이트 팬들이 오늘 경기를 치른 한국이 완전체 전력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부분입니다. 이는 한국 축구의 선수층 깊이와 전력의 두께를 인정하는 발언으로 아시아 최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확인해주는 증언입니다. 실제로 홍명보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을 적절히 로테이션하면서도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쿠웨이트 현지에서 나온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무패로 월드컵 본선에 오른 한국은 최종전에서 챔피언의 자질을 보여줬다는 평가는 한국 축구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진단한 것입니다. 3차 예선 전 경기를 무패로 통과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와 뛰어난 전력의 결과물입니다. 경기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한국의 우수성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전반전부터 한국은 중원을 완전히 장악하며 쿠웨이트의 공격 루트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압박 축구와 빠른 패스 워크를 통해 상대방을 압도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뛰어난 조직력을 보여줬죠. 특히 한국 선수들의 피지컬 컨디션과 경기 운영 능력은 쿠웨이트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쿠웨이트 팬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선수들이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한국 축구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넘어서 심리적 우위까지 완전히 장악했음을 의미합니다. 월드컵 무대에서 4강 진출과 16강 연속 진출 등의 경험이 축적된 한국 선수들의 멘탈리티는 이미 다른 차원에 도달해 있는 것이죠. 한국 축구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더욱 경이로운 성장 곡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아시아 2류 축구 국가였습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조차 쉽지 않았고 진출하더라도 조별리그 탈락이 일상이었죠. 그런 한국이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을 계기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팀으로 거듭났습니다. 이후 한국은 독일 분데스리가, 영국,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라리가 등 유럽 최고,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으로 이어지는 월드클래스 선수들의 등장은 한국 축구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죠. 더불어 국내 K리그의 수준 향상과 청소년 축구 시스템의 체계화도 이러한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반면 쿠웨이트는 2000년대에 들어 급격한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정부의 축구협회 개입으로 인한 국제대회 출전 금지 조치는 쿠웨이트 축구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선수들의 국제 경험이 단절되었고 전술적 발전도 정체되었죠. 비록 현재는 미샬 알사바 회장 체제 하에서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과의 격차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나타난 쿠웨이트의 한계는 단순히 개별 선수들의 기량 부족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술적 이해도, 조직력, 경기 운영 능력 등 모든 면에서 한국에 뒤처졌죠. 특히 현대 축구에서 중요한 요소인 압박, 축구와 빠른 템포의 경기 운영에서는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쿠웨이트 팬들이 안토니오 감독에 대해 부정, 약함, 항복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단순히 감독 개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쿠웨이트 축구계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한국은 홍명보라는 검증된 지도자 하에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축구를 구사하고 있죠. 경기 후 쿠웨이트 현지에서 나온 한국을 상대하지 말고 브라질을 상대하라는 우스개 섞인 댓글은 한국 축구의 위상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한국이 이미 브라질과 같은 축구 강국 수준에 도달했다는 인정의 표현이죠. 실제로 한국은 최근 브라질과의 친선 경기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며 세계적인 강팀들과 대등한 수준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번 3차 예선에서 한국이 보여준 무패 행진은 단순한 운이 아닌 철저한 준비와 뛰어난 전력의 결과물입니다. 특히 다양한 전술적 옵션과 선수층의 깊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한국만의 강점이죠. 쿠웨이트 팬들이 다양한 전술 옵션을 과시했다고 평가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한국 축구의 진화된 모습을 인정한 것입니다. 한국 축구의 현재 모습은 과거 30년간의 체계적인 발전의 집대성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통해 확보한 인프라와 경험,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의 노하우, 그리고 과학적인 트레이닝 시스템이 결합되어 현재의 경쟁력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는 단순히 개별 선수들의 재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시스템 전체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쿠웨이트가 현재 처한 상황은 한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아라비안 걸프컵 최다 우승이라는 과거의 영광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월드컵 본선 진출조차 요원한 상태가 되었죠. 쿠웨이트 팬들이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48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한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드러난 한국의 강점은 공격과 수비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전력입니다. 사고를 넣으면서도 무실점을 기록한 것은 공수 밸런스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중원에서의 볼 배급 능력과 최전선에서의 마무리 능력은 아시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할 수 있죠. 쿠웨이트 현지 매체들이 챔피언의 자질을 보여줬다고 평가한 것은 한국이 이미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이 보여줄 활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한국 축구의 발전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선수, 개개인의 기량 향상과 함께 팀 전체의 조직력도 크게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개별 선수의 뛰어난 능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현재는 시스템 축구를 통해 팀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축구의 트렌드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진화된 모습이죠. 쿠웨이트 팬들이 한국 선수들의 피지컬 조건에 대해 감탄한 것도 한국 축구 발전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코어 근육에서 비롯되는 신체 밸런스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평가는 한국이 현대 축구에서 요구되는 피지컬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과학적인 트레이닝 시스템과 체계적인 피지컬 관리의 결과물이죠. 경기 중 보여준 한국 선수들의 움직임과 포지셔닝은 가히 교과서적이었습니다. 볼을 소유했을 때의 창조적인 플레이와 수비 시의 조직적인 압박은 현대 축구의 정수를 보여주는 장면들이었죠. 쿠웨이트 선수들이 시간이 갈수록 위축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바로 이러한 한국의 압도적인 경기력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무패 진출은 한국 축구사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3차 예선을 무패로 통과한 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닌 한국 축구의 현재 위치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성과죠. 이는 2026 월드컵에서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쿠웨이트의 몰락과 한국의 부상은 아시아 축구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과거 중동 국가들이 주도했던 아시아 축구는 이제 한국, 일본, 호주 등 동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들이 주도하는 구조로 완전히 바뀌었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은 우리 축구 발전의 의미를 더욱 크게 만듭니다. 한국이 이번 예선에서 보여준 안정감은 경험이 축적된 성숙한 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각종 국제대회에서의 경험이 쌓이면서 큰 무대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들의 축구를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죠. 이는 쿠웨이트와 같이 국제대회 경험이 부족한 팀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강점입니다. 쿠웨이트 현지에서 나온 완전체 한국을 제압한 팔레스타인이 대단해 보인다는 댓글은 한국 축구의 위상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한국을 기준으로 다른 팀들의 실력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이 이미 아시아 축구의 벤치마크가 되었음을 의미하죠. 이번 경기에서 홍명보 감독이 보여준 전술적 유연성도 주목할 만합니다. 상황에 따라 포메이션을 변경하고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모습은 세계 정상급 감독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쿠웨이트 측에서 안토니오 감독의 전술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내린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한국 축구의 현재 모습은 단순히 아시아 최강을 넘어서 세계적인 강팀으로의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26 월드컵에서는 이번 예선에서 보여준 안정감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무패 진출이라는 자신감은 월드컵 본선에서도 큰 자산이 될 것이죠. 쿠웨이트 팬들의 반응에서 나타난 한국에 대한 인정과 부러움은 한국 축구가 이룩한 성과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증거입니다. 과거 한국을 내려다보던 중동의 강국이 이제는 한국을 올려다보며 감탄하는 현실은 가히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번 승리는 단순한 한 경기의 결과가 아닌 한국 축구 30년 발전사의 완성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로 시작된 한국 축구의 새로운 장이 이제는 아시아 최강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죠. 쿠웨이트라는 전통 강호를 완벽하게 압도한 이번 경기는 그러한 발전의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 한국 축구가 나아갈 방향은 이미 명확해졌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꿈을 실현하는 것이죠. 2026 월드컵에서 한국이 보여줄 모습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쿠웨이트 팬들의 부러운 시선이 향하는 한국 축구의 미래는 분명 더욱 밝을 것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